안녕하세요. A1 부동산 공인중개사 남기태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자기 PR 시대라고 제 프로필을 네이버랑 조선일보에 넣었는데 감사하게도 등록을 해줬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라고 돼 있는데 부동산뿐만 아니라 과거에 저희 법인회사 운영하면서 지금도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지만 무역업 했던 부분 그리고 네이버에 회사가 나왔던 부분을 다 어플라이를 했더니 감사하게도 이렇게 좀 제 이름이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좀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열심히 더 살아보려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 경매 이야기 할 텐데 경매 들어가시기 전에 몇 가지 필수 사항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은 경매를 설명하시는 분들의 유튜브를 좀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잘못 설명하시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제 명확하게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명확히 전달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틀린 부분을 설명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꽤 유명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게 되면 경매 대리인의 자격도 부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중개사 사무실에 가보시게 되면 경매 대리인이다 라는 분들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왜냐? 경매 대리인을 잘 하시질 않거든요, 이게. 경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라 당신이 가서 내 대리인 역할을 하시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잘 안 하십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경매 대리인을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하시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에 이 부분 때문에 공시법이나 혹은 민법에 경매에 대한 부분이 필수적으로 몇 문제씩 나옵니다. 당신은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공부를 했던 부분이고 저는 2007년부터 경매에 입찰자로서 한번 참여를 해봤기 때문에 공부들을 조금씩 그 당시부터 해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매물을 보기 전에. 첫 번째는 입장의 문제입니다. 입장. 경매를 설명함에 있어서 우리는 경매에 낙찰된 자가 금액을 완납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궁금하십니까? 그거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이 부분이 내가 얼마의 금액을 투입을 해서 경매에 낙찰이 됐을 때 이게 시세보다 괜찮은 가격에 산 것이냐 아닌 것이냐에 대해 포인트를 둬야지. 아니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모든 설명은 경매에 입찰하시는 분의 입장에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잠깐 부연 설명 드리자면은 1번 경매가 끝나고 금액이 집행이 되면은 대법원에서 경매 필요 비용으로 가장 먼저 가져갑니다. 2번 임금 채권에 대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3순위가 국세지방세입니다. 그리고 4순위가 임차인의 순위가 먼저냐 근저당권자의 순위가 먼저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배가 되는데 이 부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부분이 얼마에 우리가 경매에 입찰을 했을 때 잘 살 수 있는 부분이냐 이 부분을 포인트에 맞춰서 무조건 들어갈 거고 분배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전 안 궁금합니다. 안 궁금하시죠? 어떻게 얼마가 분배가 되는지 궁금하십니까? 은행이 아니시잖아요. 세입자가 아니시잖아요. 경매에 입찰하려는 자는 이 물건을 소유하려는 자입니다. 그래서 소유하려는 자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경매를 소유하려는 자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지식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등기부등본에 있어서 갑구와 을구를 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모든 등기부등본 보시게 되면은 갑구와 을구가 있습니다. 갑구는 없을 수가 없는 게 을구는 비어 있을 수 있거든요. 빚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을구가 비어 있어요. 근데 갑구는 없을 수가 없는 부분인 게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됐는지, 소유권이 어떻게 이전됐는지, 소유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라 갑구는 없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을구 한번 보시죠. 을구 화면 보시게 되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 좀 잘렸는데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빚을 졌다,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세권 설정 이런 부분들이 모두 을구에 들어가거든요. 이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갑구와 을구를 아시느냐 모르시느냐 이거 기본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 부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등기부등본 조금만 더 들어가시면은 집합건물, 쉽게 말해서 우리 아파트 예를 듭시다. 아파트에 있어서는 표제부와 전유부로 나뉩니다. 표제부는 한 동의 건물의 표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유부는 몇 동 몇 호
거기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됐는지, 근저당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보는 건데, 몇 동 몇 호의 소유자에 있어서의 권리가 어떻게 변동이 됐다. 갑구. 이 사람이 얼마의 빚을 졌다. 부채를 졌다. 을구.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럼 이제 등기부등본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드렸어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매에 나온 매물 100%가 등기부등본이 을구가 없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을구가 없는 부분이 넘어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결국은 이 을구를 보면 슬픈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경매에 이게 여기까지 실행이 됐는지, 뭐 강제 경매냐 임의 경매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게 경매에 넘어왔다는 부분은 을구에 굉장히 슬픈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의 권리 분석 같은 경우에는 매물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그 부분은 매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 나머지 용어들 좀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네이버 지식백과의 대항력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대항력이라고 하면 길게 이렇게 써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존재하거든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예를 들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채권이 4억이다. 그러면 경매에 낙찰받으시는 분이 4억을 인수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은 경락자는 책임이 없고요. 대항력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경매 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 이 채권을 인수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의 부분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금액에 따라서 경매 금액은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이 부분의 권리 분석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없는 임차인은 계속적으로 경매 매물에 나옵니다. 다른 하나는 매물을 보시게 되면 유치권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유치권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유치권의 성립 시기,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는 유치권이냐 없는 유치권이냐에 따라서 이것도 경매 금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건물가액에 도움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유치권이 행사 여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시기가 경매에 있어서의 실행하기로 한 시기보다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도 이 유치권이 성립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매물에 따라서 특성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실제로 임장을 통해서 보셔야 돼요. 언제 성립된 유치권이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유치권 보신 적 있어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봤는데, 커피숍 같은 경우 유치권 행사 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매에 있어서는 실제로 내가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그 커피숍 주인한테. 근데 실제로 경매에 있어서는 이 유치권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거는 임차인의 편의에 의해서 커피숍을 했는데 돈을 안 낸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경매에 있어서 영향이 없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유치권은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이 유치권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즉 매물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저랑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 타경 몇몇몇몇 이 번호 궁금하시지 않아요? 2020이라는 숫자는 연도입니다. 그리고 타경이라는 거는 경매는 무조건 타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사건 번호 같은 경우에 나오는데, 대법원에서 무언가를 구분할 때 타경이라고 하면 경매입니다. 그냥 자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타경입니다. 타경은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0 타경, 2018 타경, 2021 타경, 요거는 앞에는 연도, 타경은 이거 경매구나, 뒤에 번호는 매물 번호고요. 그렇게 보시면은 모든 궁금증이 좀 해결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경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을 보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전유부와 표제부, 표제부와 전유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과 대항력 없는 임차인,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인트로를 드렸어요.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셔야 경매 분석이 됩니다. 아까 전에도 강조드렸듯이 우리는 경매를 낙찰받으려는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지, 경매가 실행이 끝난 뒤 얼마가 배분이 되느냐, 뭐가 중요합니까? 싸게 낙찰받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경매에 있어서. 경매에 낙찰받는 순위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얼마의 낙찰을 받아야 우리가 성공한 경매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기 때문에 얼마가 분배되는지는 나중에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얼마 정도에 했으면 좋겠냐, 이거는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의 판단인데, 명확하게 시세 대비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의 유무, 그 다음에 유치권이 있다 없다의 유무에 따라서 얼마 정도 입찰하시면 좋을지를 그냥 저는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경매 매물에 있어서 하나하나 보셨으면 좋겠고, 경매 관심 있으신 부분은 뭐 예를 들어서 2018 타격 몇몇몇몇 요거 관심 있어요 라고 댓글로 넣어주시면 저희가 괜찮은 매물면 저희가 한번 해볼게요.
근데 뭐 100억짜리 1000억짜리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가격적으로 좀 납득이 되실 만한 그런 매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은 경매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저희도 공부 많이 하고 요거 찍을 거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오늘 경매 인트로에 있어서 용어 정리 좀 해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무조건 알고 가셔야 경매 분석 말씀드릴 때 이게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실 겁니다. 경매 매물에 있어서 댓글로 2018 타격 몇몇 관심 있으시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도 괜찮은 매물이면 한번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댓글이 없으시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만한 매물들 해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하나하나 해볼 텐데,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항상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